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N에 대하여 A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예,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A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기 때문에 뭐예요? 두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10보다는 크고 11부터 99까지의 수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2의 4제곱을 3번 곱했으니까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의 4제곱을 3번이니까는 2를 전체 몇 번 곱한 거하고 같습니까? 예, 12번 거듭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5를 7번 곱한 것을 3번 더했어요. 같은 수를 쭉 더하는 건 초등학교 때 그게 곱셈의 원리였잖아. 그래서 나는 3 곱하기 5의 7제곱이에요. 그놈을 10보다 큰 두 자리의 자연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10은 2 곱하기 5잖아. 그러면 5가 7개네. 이 7개를 빌려주자. 그럼 2 곱하기 5의 7제곱, 10의 7제곱이 되겠네. 3은 안으로 못 들어갔어. 12개 2 중에서 7개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 몇 개? 예, 5개가, 2가 5개 남았어요. 2를 5번 거듭 곱하면 얼마요? 32가 됩니다. 그건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럼에다 3을 곱했으니까 나는 96 곱하기 10의 7제곱. 오케이, 끝났어요. 따라서 A 값은 96이고 N의 값은 7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N은 96 플러스 7이라고 해서 103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거듭제곱, 즉 지수에 대한 간단한 지수 법칙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B의 눈의 수가 주사위 A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이 P분의 Q다. PQ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P와 Q는 서로 쏘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확률의 뜻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인데 그거 어떻게 구하죠? 모든 경우의 수에다가 그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입니다.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는 나올 수 있는 것은 A에서 6가지, B에서 6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B의 눈의 수가 A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와 가지수를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배운 수학적인 표현 중에 수식도 있지만은, 그래프도 있지만은, 표가 있습니다. 표. 이 확률이나 통계를 다룰 때는 표를 알면 돼요. 자, B의 눈의 수가 뭐예요? A의 배수니까 A 곱하기 K의 꼴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각각 몇 가지가 나오는가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확률을 물었을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표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잘 그리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표라면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지하철 그 열차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표. 표 여기저기서 많이 봤잖아요.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림 그래프도 있고 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달력도 표예요. 자, 볼까요? 1의 배수는 1부터 6까지 전부 다 6개입니다. 2의 배수는 짝수니까 2, 4, 6, 3개입니다. 주사위 눈 중에서 3의 배수는 3하고 6, 2개입니다. 4의 배수요? 없죠? 4의 1배수 4가 하나 있잖아요. 5의 배수 5가 있고 6의 배수 6이 있습니다. 6개, 3개, 2개, 1개 모두 세웠더니 몇 개? 14개가 나왔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예, 됐어요. 36분의 14인데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8분의 7이고
분모, 분자의 합을 물었으니까는 7 더하기 18이라고 해서 25임을 찾아냈습니다. 자, 뭘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확률을 물어보면은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뭐 더하거나 곱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본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28번 문제인데 이 문제 푼 친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명 정도는. 예, 우리 개념 상상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 문제 답 60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마름모이기도 하고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고 사다리꼴이기도 합니다. 정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다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쓰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행입니다. 평행선을 그어서 선분 길이 비율을 구해서 뭐요? 닮은 비를 찾잖아요. 닮음을 찾아서 닮은 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행인 도형이 주어지면 예, 정사각형 두 쌍의 변이 다 평행이고 길이가 같잖아. 평행선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닮은 비를 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은 또, 저 각이, P점을요, BC 위에 잡아서 길이가 1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A에서 PD를 바라본 그 각의 이등분선이요.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이거 닮으면서 여러분이 배웠잖아.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예요? 이런 다 잊어버렸다. 자, 내일 당장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죠.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각이등분선을 그려서 여러분이 증명하세요. 자, 뭔가 하면은 PR의 길이와 RD의 길이가 17대 15래요. 그럼 나 이 길이를 17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나는 15T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각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17대 15예요. 이게 각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각이등분의 성질 설명, 그건 제가 숙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15K라고 합시다. 예, 같은 T를 쓰면 길이가 같다는 뜻이니까 안 되고 17K라고 합시다. 이게 각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길이가 1이래요. 나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 길이 얼마? 15K. 그러면 나 이놈도 15K가 됐네요. 우리 뭘 구해야 되는데요? QC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Q라고 하는 것이 CD를 몇 대 몇으로 분할했는지 그 분할비 닮은 비를 구하면 되니까는 QC를 한 변을 하고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닮은 도형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또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그래. 나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역시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17K의 제곱 마이너스 15K 제곱을 계산하면 17의 제곱, 15의 제곱 계산하면 되죠. 선생님 저는 합차 곱한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64K 제곱이 나오고 64K는 8K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8K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 변 길이가 얼마요? 15K요. 그러면 1이라는 게 얼마요? 7K요. 오케이. 그러면 K 값이 얼마? K의 값은 7분의 1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변의 길이도 다 알았네. 그런데 QC 길이 구하라 그랬잖아. 이런 젠장. QC 길이를 구하라는데,
어쓰면 정사각형이니까는 닮은 도형을 찾아내야 되는데 QC를 한 변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 있는 것과 닮은 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도형을 배우면서 여기저기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연장선을 잘 그으면 돼. 그래. 너 이거 각이등분선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한번 연장시켜 볼게. 그래. 그런 다음에 BC도 이와 같이 연장시켜 볼게. 그래. 그러면 말이야, QC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네. 우와. 그럼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나를 봤더니, 예, 쌤이 이거 닮은 꼴입니다. 직각, 막곡지각으로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각도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밑각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네. 옳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이 길이 얼마? 17K요. 이 길이 얼마? 17K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얼마? 7K. 따라서 나는 10K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옳지. 그러면 쌤 해결됐습니다. 이 길이가 10K이고요. 이 삼각형과 닮은 꼴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15K입니다. 그러면 나도 15 대 10 몇 대 몇이라는 겁니까? 15 대 10, 3 대 2입니다. 3 대 2. 예, 3 뭐라고 할까? 3X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까? 2X입니다. 옳지 되었어요. 이 길이를 5분의 2라고 하면 QC 길이가 구해집니다. 이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이기 때문에 15K. 15K니까는 7분의 15입니다. 그놈을 5분의 2 하면은 QC가 구해지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보듯은 잘 봐서 평행 닮음 이용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했더니 계산은 많지 않잖아. 이렇게 도형 문제는 계산이 많으면 다시 풀어야 됩니다. 자, 약분하고 계산했더니요, 나는 7분의 6이 나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70배를 물었기 때문에 70배 시키면 답이 얼마야? 60이라고 구해졌습니다. 아마 문제 푼 친구 아까 한 명 있었어요. 제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 있다고? 예, 그 친구도 잘하는 친구예요. 자, 중요한 건 선생님 뭘 이용했어요?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모르면 해결할 수 없죠. 문제 자체에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 닮은 도형을 찾아 닮은 비를 구하면 되겠네. 그래. 닮은 비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평행선이었어. 여기는 각이등분선도 있었어.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 있었니? 예. 닮은 삼각형 있었니? 예.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도 활용하였니? 예. 답은 60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의 선을 따라 A에서 출발하여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이동하여 B까지 가려고 한다. 중간에 C, D, E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중에 딱 한 곳만, C, D, E 중에 2곳, 3곳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 3점 중간 경로 중에서 딱 한 곳만 지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그랬어요. 경우의 수나 확률을 할 때 전부 공식을 막 쓰던데, 심지어는 제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고등학생이 배우는 순열 조합을 쓰고 팩토리얼을 쓰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더라도 여러분 중학생이잖아. 경우의 수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빠짐없이 잘 세어나가면 돼요. 직접 세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C, D, E 중에서 C만 지나갔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다른 데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길에서 치워버리십시오. C만 지나가려면 반드시 A에서 이 지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해서 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이 온 다음에 요렇게 갈래, 요렇게 갈래, 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은 쭉 가면 되니까 한 가지예요. 그럼 C 지점만 한 번 지나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 선생님 뭐 특별한 거 안 썼잖아. 이거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하죠. 그 길 안내, 여기 곳곳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교통량, 그 차가 막히느냐, 이걸 가지고 시간이 제일 가까운 거리, 경우의 수를 순식간에 수백 가지를 구해서 이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자, C 한 곳만 지나는 경우 구했습니다. 이제 지워볼게요. D 한 곳만 지나는 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D를 지나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통과해야 되고, 이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도 가면 안 됩니다. 자, A에서 여기 오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길 P에서 가야 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갔거나 한 가지죠. 밑으로 내려올 수 없잖아. 그 다음 둘, 셋, 네 가지. 예, D 한 곳만 지나는 경우 일일이 제가 다 그렸어요. 네 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주면요, 이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뭐 참고서 있는 방식대로 공식을 씁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다 세면 돼요. 자, 이제 이 지점 한 곳만 지나는 경우를 구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여긴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이 길이 사라졌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6가지임을 알았죠. 끝, 됐어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되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14가지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틀에 박혀있는 참고서에서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유형인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경우의 수, 경로수 구하는 가장 기초되는 기본 원칙은 일일이 다 그려내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4가지였습니다. 그림의 직사각형 ABCD는 A, B의 길이가 3. 이 길이가 3이야. 그 직사각형이에요. AD 길이는 4라고 하였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이 D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 B를 거쳐 A까지 가고자 합니다. 이때 삼각형 ADP의 넓이를 Y라고 했고 D에서 출발해 움직이는 거리를 X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X, Y 사이의 관계를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Y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운 관계는 뭐 있어요? 직선밖에 배운 것이 없잖아. 직선 그리면 돼요.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었을 때 그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다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조금 오른쪽으로 이제 풀이가 좀 길어집니다. 그런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야 되겠네요. Y좌표축, X좌표축 있고 1.5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P가 오늘 때는 3만큼 오죠. 3만큼 왔을 때는 Y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밑변이 4, 높이가 X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잖아요. Y equal 2X가 됩니다. 오케이, 2X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네. Y equal 2X예요. 따라서 6까지 올라갔겠네. 그 다음에 P점이 여기에 왔을 때를 한번 볼까요? P점이 여기 왔을 때는 APD, ADP라는 삼각형은요, 밑변 길이가 AD 4로 일정하고 높이도 3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넓이는 6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예, 6으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그죠?
어디까지? 움직여 3, 움직여 4, 예, 7까지요. 나는 y equal 6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점이 이쪽으로 갔다고 합시다. APD 삼각형 넓이. 양쪽 대칭이 똑같은 모양이 반드시 만들어지죠. 그래, 대칭이야. 어디까지 가는데? 3, 4, 3, 예, 10만큼 갔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도 3이고 여기 길이도 3이고 대칭이 이렇게 갔네. 예, 끝 되었어요. 자, 여기에 식을 굳이 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밑변 길이가 4가 되었고요. 전체 끝까지 가면 10인데 x만큼 뺐으니까 이 길이가 10-x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2에다가 10-x니까 기울기가 -2 그리고 x절편이 10 x가 7일 때 6. 예, 맞아요.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다리꼴이에요. 밑변 길이가 10이고요. 윗변 길이가 4예요. 높이가 6이요.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삼각, 나를 잘라서 여기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렇게 갖다 붙였더니 밑변 길이가 7, 높이가 6이 되는 직사각, 나를 잘라서 이렇게 옮기면 돼요. 같기 때문에 답은 42입니다. 계산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어떠합니까?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죠. 아마 이런 비슷한 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치를 때 비슷한 문제를 아마 본 적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치러진 시험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강남 3구에 잘 나가는 학교에 내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 출제한 시험의 난이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게 출제하는 중학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